마농 레스코 아베 프레보 지음 1731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간된 작품 마농 레스코의 원래 제목은 슈발리에 대 그류와 마농 레스코의 이야기입니다. 작가 아베 프레보는 수도사의 길을 걷다가 군인 생활에 뛰어들었고 다시 베네딕트 교단에 들어가 신학을 연구하다가 다시 교단의 박해를 받고 외국으로 망명 생활을 하는 등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저술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소설 마농 레스코를 읽다 보면 마농 레스코를 사랑한 슈발리에 대해 그류라는 인물의 작가 프레보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자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다 보니 그저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작품 마농 레스코는 사랑에 빠져 모든 걸 내던진 남자와 그런 남자를 이용하여 욕망을 채우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독자의 성별, 나이, 입장에 따라서 평가는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비평가들 중에 마농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여인이라고 말한 것만 보아도 일반적이지 않은 여인임에는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품이 등장하던 시기에 프랑스는 루이 14세가 죽고 부르봉 왕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은 영조가 다스리는 시기였고 중국은 청나라 5대 옹정제가 다스리는 시기였습니다. 이 소설은 어떤 귀족의 회고록 저자의 머리말이란 제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회고록 가운데 슈발리에 대해 그류의 사랑의 모험을 구태여 엮어넣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가장 빛나는 천성으로 온갖 천품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명과 자연의 모든 축복보다는 차라리 보잘것없는 방랑 생활을 택하며 불행을 예감하면서도 굳이 피하려 하지 않거니와 그 안에 사로잡혀 신음할 때에도 이 불행한 운명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구조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요컨대 하나의 우유부단한 성격, 덕과 악의 뒤엉킴, 그리고 선한 감정과 악한 행동과의 끊임없는 대조를 그리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어 제1부 첫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슈발리에 대 그류를 만났던 시절로 우선 독자를 안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내가 스페인으로 떠나기 약 6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자는 12엇가량의 창녀들이 호송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자는 거기에서 호송대 근처를 서성이는 젊은 청년 슈발리에 대 그류를 만나게 되면서 마농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패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나는 그의 곁에 앉으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좋을까요? 저런 처량한 운명을 맛보아야 할 사람 같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젊은이는 꾸밈없이 대답하기를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서는 그 여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없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 신분은 나타내지 못하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그는 호의를 가리키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자들도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일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그 정열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니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설의 화자는 그렇게 저자의 시점에서 슈발리에 대 그류의 시점으로 옮겨집니다. 나이 17에 내가 아미앙에서 철학 공부를 마칠 무렵이었다. 피가의 가장 훌륭한 집안에 속한 부모는 그곳으로 나를 유학 보냈고 훌륭한 가문과 우수한 학업과 깨끗한 외모 등으로 나는 마을의 모든 지체에 있는 사람들의 아는 바가 되었거니와 존경을 받기도 했다. 슈발리에 대 그류의 가문과 재력, 학력, 외모 등 뭐 하나 모자란 게 없는 완벽한 청년으로 그려집니다. 눈에 콩깍지 씌이다는 말이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슈발리에가 미모의 마농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혈기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 겪는 열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만 나는 일찍이 이성이란 존재를 생각해본 일도 없었거니와 어느 여자에게 한눈을 판 일조차도 없었던 이나 분별과 조심성으로 세인의 칭찬을 받곤 하던 이나는 단숨에 열광하리만큼 흥분하고 만 것이다. 마농을 처음 만나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데 마농은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평민인 집안의 강요로 수녀원으로 향하고 있다 말합니다. 마농 레스코 양은 이것이 바로 그의 이름이었다. 자기의 매력이 이렇듯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자못 만족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철없는 청년의 불같은 사랑에 대한 어리석은 판단은 향후 위험한 폭주 기관차가 될 것을 암시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포석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천성이 정이 깊고 충실한 나인지라 만약 만옥만 정숙했었다면 나의 일생은 분명히 행복했을 것이다. 나는 그 여자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사랑할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만옥의 정숙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문장을 보면 얼핏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의 눈이 먼 슈발리에는 결국 만옥과 함께 파리로 도피하기로 합니다. 만옥 또한 사랑의 눈이 멀어서였을까요? 파리에 집을 얻고 얼마 되지 않아 만옥은 천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들의 살림살이며 비용 지출을 송두리째 그에게 맡겨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식탁의 음식 차림이 전보다 훌륭해지고 만옥 또한 무척 값비싼 몸치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랑에 콩깍지가 끼면 눈이 멀어 판단력이 떨어지는 듯합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만국 공통, 모든 사람의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의 일이었다. 여느 때보다 늦게 돌아오겠노라는 말을 남기고 외출하였다가 집으로 되돌아왔는데 문간에서 2~3분 기다리게 하는 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들은 같은 나이 또래의 하녀를 한 사람 데리고 있었는데 문을 열러주러 나오기에 왜 그렇게 지체했느냐고 물어보았다. 난처한 얼굴로 대답하기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단 한 번 노크했을 뿐이었다. 그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도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문을 열러 나왔느냐? 이 질문에 그만 당황한 계집애는 당장의 대답을 꾸며낼 만한 꾀도 없는 듯 훌쩍거리면서 자기의 잘못이 아니여 안주인께서 드 B씨가 뒤편 계단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문을 열지 말라는 분부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사정하는 것이었다. 만옥과 같은 여자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다 보면 거리낌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여성들도 등장하는 걸 보면 사이코패스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책 사이코패스 뇌과학자에서도 나오듯 사람은 하는 일과 외모로만 봐서는 사이코패스인지 분간하기 어려우니까요. 다행일까? 슈발리의 아버지는 슈발리에의 형과 하인 셋을 보내어 슈발리에를 찾아 집으로 다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슈발리에가 만옥의 농간에 당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저녁때가 되어 모두들 식탁에 둘러앉았다. 나는 아미양에서 만옥을 정복하던 일과 그 충실한 애인과의 도피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기분 좋게 웃어넘길 뿐이었다. 하지만 슈발리에의 감정은 만옥에게서 그리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물으시기를 아직도 계집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거니 하고 철없이 믿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 점만은 확신하고 있는 터라 나는 용감하게도 의심의 여지도 없노라고 대답했다. 하하. 아버지는 힘껏 커다랗게 웃으시면서 희한한 일이로군. 이놈아, 속아 넘어간 줄도 모르고. 그래도 그런 기분으로 있는 내가 아버진 좋단 말이야. 철없는 슈바리에. 널 말트 교단에 넣을 생각을 한 것은 정말 유감스런 일이다. 이제 보니 참을성 있고 다루기 십상인 남편 소질이 다분한 너를 말이다. 슈발리에는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언뜻 만옥에 대한 증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증이란 건 모닥불 불씨와 같은 거라서 언제라도 다시 바람이 불면 다시 타오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지가지 만옥의 모습에 따라 사랑과 증오, 희망과 절망의 끊임없는 교차일 따름이었다. 친구가 찾아와서 자신이 목격한 만옥의 행실까지 늘어놓고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지며 슈발리에는 종교계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그가 드 B씨의 첩사리로 붙어 살고 있음을 하인의 입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슈발리에와 만옥은 운명처럼 다시 파리에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슈발리의 입장에선 꺼져가던 불씨에 바람이 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둘은 결국 파리 근처 샤이오라는 곳에 다시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내 샤이오에 도착했다. 이로써 나의 행복은 처음엔 요지부동의 것으로 여겨졌다. 만옥은 부드럽고 다정하기 그지없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가 봅니다. 저는 사실 만옥이 그렇게 사치와 향락을 좋아하더라도 외간 남자와 붙어먹은 사실은 소문에 불과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어서 내심 그류와 만옥이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만일 이 계획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나갔더라면
그것은 내 생애에 있어 가장 어리석은 짓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은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만홍은 쾌락에 열정적이었으며 나는 만홍에 잡혀있는 터였다. 그런데 슈발리의 입장으로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나 할까요? 만홍에게는 근위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건달 같은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파리에서 이들과 같은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이 있어 그류와 만홍이 파리에서 묵고 있을 때였습니다. 샤이어, 집에 있어야 할 식모가 이튿날 아침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고하기를 간밤에 집에 불이 났는데 간신히 껐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건달들이 화재 진압을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작은 문갑 속에 넣어둔 돈이 걱정되어 곧 샤이오로 달려갔다. 헛된 수고였다. 문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앞으로 직면하게 될 새로운 불행이 그 어떤 것인가를 나는 순식간에 깨달았다. 가난하다는 것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만홍을 잘 알고 있었다. 충족한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아무리 충실하고 열성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길을 헤매게 되는 아래는 받을 수 없는 여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나를 위해 사치와 쾌락을 희생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만홍이다. 그를 잃게 되리라. 오, 가엾은 슈바리에야. 넌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시금 잃으려 하고 있구나. 나는 혼자 부르짖었다. 당연히 건달들은 만홍 오빠와 관련이 있을 터였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했던가요? 만홍 오빠가 어떤 사람일까요? 만홍 때문이라면 무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자네만 그럴 마음이라면 자네 불안을 일소해버릴 만한 방법쯤은 얼마든지 있지 않나? 만홍 같은 여자라면 자네나 나나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단 말이야. 이 무례한 말이 응당받아야 할 반박을 하려 했으나 그는 그럴 겨를도 주지 않고 만약 자기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저녁까지 1000에퀴를 만들어 보일 테니 둘이서 나누자고 하였다. 즉, 방탕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한 귀족을 알고 있는데 그 작자라면 만홍 같은 계집을 얻기 위해 1000에퀴쯤은 문제 삼지도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이 책 초반부의 저자와 슈발리에가 만났을 때 만홍은 분명 다른 창녀들과 어디로 끌려가고 있었음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창녀들과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슈발리에는 그녀를 끝까지 쫓아다니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간략하게 고전 만홍 레스코의 결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비극이라 하겠습니다. 만홍 레스코를 읽다 보면 사랑은 불장난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생, 즉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불행하게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캔디맨의 고전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고전 여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